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실시간으로 선정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사전에 선정을 해왔는데요. 이 축복받으신 첫 번째 선정자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상한가님입니다. 종목명 케어랩스고요. 매수가 1,900원입니다. 비중은 20%인데요.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고민이신지 우리 김쌤께 자세하게 진단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백신 여권 관련주입니다. 백신 여권 관련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 아마 이제 금요일 날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고 치료제라든지 백신 이쪽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코로나19가 아닌 코로나19 변이인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확진자 수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거기에 물론 지금 현재 맞고 있는 백신 자체가 코로나19 델타 변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생산된 제품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많은 언론들이 지금 현재 맞고 있는 백신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굉장히 효용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의 조금은 더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섣불리 예측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서서히 이제 뉴스에 따라서 방향성이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 나아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여건을 주로 이제 맡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 저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맞더라도 백신 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여행을 갈 수 있는, 혹은 비즈니스를 하러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요. 시간은 필요하지만 충분히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에서 더 좋은 방향성을 저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케어랩스처럼 이 가격을 한번 잘 볼게요. 자, 케어랩스는 지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에서 7,000원에서 8,000원, 9,000원이 있을 때도 있었고 10,000원을 넘어서 11,000원, 12,000원 이러한 가격대에서 지금 위아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럴 때는요 가격대의 기준을 10,000원으로 딱 잡는 게 좋아요. 자, 10,000원 위에 있을 때는 충분히 매수자의 심리가 더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10,000원이라는 가격대가 깨지게 되면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동전주 매매 잘 하시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가 동전주는 매매하지 말아라 하셔도 동전주 매매하시죠. 동전주를 매매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건 뭐죠? 기업의 성과, 기업의 실적, 본업의 성장성? 아니죠. 동전이었던 가격이 지폐주로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것과 같은 결이에요. 7,000원, 8,000원, 9,000원이었던 종목이 10,000원을 넘어서 시세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온 투자 물량이 많기 때문에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기준선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 시간은 좀 필요하고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백신 여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혹은 내년 상반기에 많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서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지 마시고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그때 당시의 흐름, 그때 당시 케어랩스가 놓여있는 수급적인 부분, 실적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을 체크를 해서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드릴 테니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 보유, 그리고 여기서 시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13,000원 1차,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지금 주봉상 보더라도요 케어랩스는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낮은 위치에 있어서 부담 없이 1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15,000원 그 이상의 상승세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마 내일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은요 좋아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케어랩스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는 벌써 0.5% 이상 넘어섰는데, 자, 일단 종목 상담하다 말고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니까 제가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 특히 삼성전자가 마감한 위치를 한번 볼게요. 마감한 위치가 어때요? 자,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금요일날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신 분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평선,
초록색 61선 이평선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여기를 돌파하게 된다면 시세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랬죠. 자, 돌파 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지금 시도 중이에요. 네 번째 시도 중에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대량으로 잡혔어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요. 대다수의 종목군들,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내일 올라간다 그래서 추매하지 마세요. 네, 내일 추매하지 마시고 내일 모레까지 한번 더 지켜보시면서 저하고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저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오늘 종목 상담 안 되신 종목이에요. 나 이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케어랩스였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8,00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추가적인 전략은 노란톡에서 문의 다시 한번 달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드리기 전에요. 노란톡방에 광고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원을 확인하신다면 1,150여 분이 계신 그 방이 맞고요. 다른 방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리자분이 계속해서 이 관리를 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고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시고요. 대신 신고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다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 도와드리는 방법대로 들어오신다면 이 올바른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방법 따라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 네 글자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더 정확하고 빠르게 들어오시는 방법은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외의 시간에도 변화하는 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김쌤의 전략과 시장 대응 방법 나는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방송 외의 시간에도 챙겨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뽀미맘님입니다. 종목명은 하이브인데요. 오늘 시외 거래로 많이 빠졌는데 8,500억 전량 블록딜이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내일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우리 김쌤께 시장 대응 방법, 흐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블록딜 같은 이슈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특히 이제 저도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량 매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대량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왔다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깔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일 오전에 시초의 갭 하락은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죠? 하이브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종목이 그럼 앞으로 성과 앞으로의 이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리고 제가 많이 여러 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BTS를 필두로 지금 엔터 사업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BTS, 빅히트라고 하는 기업의 가장 큰 단점은 소속 가수가 방탄소년단밖에 없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여러 그룹, 여러 보이, 여러 걸그룹이 있는 것보다 제대로 흥행을 한 그룹 하나만 있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이번 빅히트, 특히 이제 하이브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엔터사들이 지난해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굉장히 이 실적적으로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브뿐만이 아니고요. YG엔터, SM, 뭐 JYP 해당 기업들 대다수가 대규모 공연, 콘서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낸 결국엔 뭐 이제 너튜브라든지 뭐 많은 이 OTT 플랫폼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다시 한번 국내에서 공연이 시작이 되고 또 해외 공연도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찾아오게 되면 지금 좋은 실적에 더 좋은 실적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내일 조정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조정 이후에 재차 반등, 재차 상승할 때는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35만 원 이상의 상승까지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뭐
당연히 내일 밀리게 되면요 고민이 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내일의 조정에 내일의 개파락에 너무 이제 멘탈이 흔들리셔가지고 갑작스럽게 비중을 확 늘리는 추가 매수라든지 뭐 그런 것만 안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이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년 만에 실적 흑자로 돌아선 기업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보다 올해 하반기 실적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수년 만에 흑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 전자는 제외하고 후자에 이제 혜택, 후자에 좀 들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정자님은 닉네임과 종목명이 동일한데요. 닉네임 진희님, 종목명 진희뮤직입니다. 매수가 6,950원이고 비중은 20%인데요. 손실권이신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진희님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 제가 안내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선정을 이미 받아왔는데요. 실시간 선정되신 분들의 종목 상담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실시간으로 노란톡방에 올라오시는 분들의 종목 상담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우리 김쌤께서 최대한 절실한 분의 사연을 담아드린다고 합니다.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까지 더해서 추가적으로 노란톡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되는 선 내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진희님의 고민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제가 템포가 좀 빨라요. 제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이제는 익숙해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저를 처음 보셨거나 제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왜 이렇게 말이 빠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말을 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많은 종목을 봐드리다가 보면 굉장히 시간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또 이제 속도를 올려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자, 만약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들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화면을 보시기보단 귀로 들으시고 메모에 필기를 좀 해주세요. 얼마 가격을 중요시하게 여겼구나. 얼마 이상 갈 수 있다고 하는구나. 얼마 밑에 내려오면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했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꼭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자, 진희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노래 컨텐츠, 특히 이제 OTT하고도 연관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요. 다수의 종목군들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는 일봉상 61선 이평선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이 차트에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이평선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봐요. 자, 이평선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진희뮤직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은 지지부진했어요. 뭐 물론 5월달 들어오면서부터 오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올랐다가 내려오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흔히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만큼 올라갈 때마다 아직까지는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조금은 나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는 충분히 하반기에 IP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성과가 나오는 지금 상황이기에 거래량만 붙어준다면 자, 거래량 볼게요. 위에는 가격에 대한 차트고 아래는요. 그날 얼마만큼 몇 주가 들어오고 몇 주가 나갔는지 얼마의 거래 대금이 거래가 됐는지를 표현을 해주는 건데 자, 진희뮤직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던 상황이기에 아직까지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중. 여기서 만약 좋은 뉴스, 좋은 실적 혹은 향후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분명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8,000원 그 이상 9,000원 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에 문제는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자, 한번 볼까요? 6,000원은 올해 1월 달에 고점이기도 해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다가 돌파를 하지 못했던 저항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 3월 말일에 3월 초에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하지만 3월 말일에는 돌파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저항이 아닌 지지 구간
받쳐주는 구간이 되기도 하는 그러한 주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6,000원까지 만약 조정이 내려왔을 때 6,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6,000원 이탈 시에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 언제든지 내려갔다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장 마치는 약 3시 15분에서 3시 20분 사이에 진입뮤직이 만약 6,000원 부근에 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전량 손절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유를 하시면서 재차 상승 시에는 충분히 1차적으로는 8,000원이라는 목표가를 제가 한번 제시드려 보겠고, 8,000원이라는 이 앞전 고점이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10만 원, 아니, 만 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략을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진희님의 종목이었습니다. 진희뮤직 알아봤고요. 손절 라인 종가 기준으로 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진희님께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말미에는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우리 김쌤만의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도 저의 재미있는 힌트와 함께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빠르게 노란 톡방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셔서요.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면서 재미있게 종목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선정자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닉네임 감사해용님입니다. 종목명 한미약품, 매수가 36만 7천 원, 비중은 20%입니다. 아이고, 저희까지 신경을 써주셨네요. 바쁘실 텐데 저도 살포시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감사해용님의 고민은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이신 것 같은데 우리 김쌤께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당연히 기술력이 있거나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제가 언제든지 조정 시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조금은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뭐 많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파이프라인이 모두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래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mRNA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충분히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우리나라의 이제 백신 공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백신 관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한미그룹주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 혹은 노란톡에서 저와 오랫동안 이야기하신 분은 제가 한미그룹주가 mRNA 관련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우리나라의 mRNA 기술 관련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한미그룹주가 굉장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미약품보다는 제가 무슨 기업이 더 좋다 그랬죠? 한미사이언스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미사이언스는 가는데 한미약품은 안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종목이 같이 움직여요. 하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30만 원,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약 7만 원 정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력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한미사이언스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한미그룹주는요.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제가 이러한 여러 가지 테마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테마를 걷어내고 본업 스스로의 성과, 스스로의 실적을 봤을 때 좋은 기업이냐 나쁜 기업이냐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시장에 테마주가 아닌 종목 없죠. 거의 다 테마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테마를 걷어내고 회사 기업 본연의 가치를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기업이냐가 제 기준에서는 가장 먼저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우리가 한때 남북경협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남북경협주 뭐만 엮이면 계속 시세가 났었죠. 그런데 하노이 결렬이 되면서 대다수의 남북경협주가 확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고점 대비 30%, 40%, 50%, 60%.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실적이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다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 다 같이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회복할 때는 뭐다?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먼저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손절입니다. 그죠? 2%, 3%대는 아쉬워서 손절을 못하고 5%, 6%대는 손절 생각을 안 하고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0%, 11%, 15%대는 아까워서가 아니고 이제는 손절을 인정하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가게 되면 포기를 하게 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자, 손절이 무섭다? 그럼 가장 지켜야 될 건 뭐냐면 테마를 걷어내고 해당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건지 아니면 테마를 걷어내더라도 그 기업의 기술력이 좋은 건지 그것을 먼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계좌의 손실로 쌓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평단을 관리하고 비중을 관리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미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mRNA라는 테마를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기업이에요. 즉 지금부터 mRNA 관련해서 조정이 나와서 한미그룹주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테마가 없더라도 당연히 좋은 주가를 만들어낼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향후 테마주를 공략할 때도 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한미약품 저는 그대로 유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 종목을 내려온다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보다는 당연히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성과를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3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오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충분히 50만 원 그 이상 55만 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단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조금은 긴 호흡 관점으로 한미그룹주들은 봐야 된다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에 대한 종목 상담 이어나가 봤습니다. 추가 매수의 의견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노려봐라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알려드리기 전에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제가 안내드리는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네 글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현재 화면으로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나만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아서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최대한 많이 방송에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장중에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서 우리 김쌤의 다양한 정보들, 이 추가적인 정보들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를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말미에는 블라인드 종목 한 가지도 제시가 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도 재미있는 힌트와 함께 여러분들이 내일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재미있게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광고 본 이후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일단 뭐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본업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입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변동을 해서 저는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짓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반 정도는요. 매수 가격을 손절가로 정하시는 거예요. 네, 매수 가격을 손절가로 정하셔서 만약 매수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그냥 매수 가격 기준으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실을 볼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수 가격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된다면 충분히 10,000원 이상의 가격도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저는 이 건설주들은 여전히 올해 하반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업보다 입찰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저는 건설주를 하실 거라면 대우건설은 그냥 지금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종목을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어떠한 대선 후보자가 나오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정책적으로 말할 만한 공통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단연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택 가격을 잡는 거죠. 자,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1차원적이지만 가장 효과가 확실한 게 뭐예요? 주택 공급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그리고 지금까지도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 아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거하고 건설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당연히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건설주가 좋았던 것이고, 건설주가 좋기 때문에 건설, 건자재 관련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올해 하반기 결국에는요, 건설주들은 실질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겁니다. 왜? 지금 재개발 혹은 신축 건물 굉장히 많이 짓는 이 부분이 하반기 재무제표에 좋은 성적표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실적도 좋고 그리고 정책 관련해서도 포함이 된다. 저는 충분히 건설 관련주들 지금 위치에서라도 공략해야 된다. 대우건설은요, 우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설주들 관심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접근 못 하셨던 분들 제가 지금 계속 둘러보니까요, DLENC라는 종목이요, 제가 몇 번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한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네, 예전 대림산업, 대림건설, 그리고 이제 대림에서 인적 분할 이렇게 되면서 나온 기업인데, DL은 화학 쪽, DLENC는 건설 쪽을 이제 주로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편한 세상이 여기에 속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국내에서 짓는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 당연히 올해 하반기 좋은 성과 낼 수 있다. 뭐 DLENC가 저는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돌파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점에 위치해 있는, 지금 최근의 조정, 지난주 제가 일봉상 볼게요. 최근의 조정이 이 13만 원까지 내려왔다면 제가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금요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딱 타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여기서 만약 14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넘어간다면 DLENC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점 15만 원 이상,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건설주들, 대우건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딩 기준으로는 지금 위치에서 절반은 수익 실현, 그리고 절반은 매수가를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잡아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대우건설보다는 입찰과 관련한 특별한 이슈, 특별한 테마와 엮여 있는 것보다는 본업의 힘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이라도 건설주들은 트레이딩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건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이라도 건설주들 트레이닝해도 괜찮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선정되신 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정자님부터는 실시간으로 선정이 된 분인데요. 닉네임 오영희 님입니다. 종목명 코프라고요. 매수가 5,795원, 비중은 10%입니다. 수익권이긴 한데 올해 보유 중입니다.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매도가일까요? 예쁜 보아 언니 채택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셔서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우리 오영희 님의 고민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코프라 같은 경우 뭐 해당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실적이 좋고 나쁘고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이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주식은요, 기세 싸움이에요. 기세 싸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밀릴 거냐, 그 기세의 싸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라고 하는 좀 그럴싸한 말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투심. 자, 기세가 지금은 굉장히 좋아요. 코프라. 좋다라는 건 뭐죠?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코프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도 추세가 이탈되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는 일봉상 61선, 화면에는 초록색 이평선이라 그랬죠. 자, 이평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오히려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7,000원을 돌파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 번.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 건데, 내일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전자의 위치, 그리고 현재 미국 시장의 상승폭 생각을 해봤을 때 지수의 힘, 그리고 지수의 힘에 따른 기관과 외국인 혹은 메이저 수급의 힘이 들어온다면 코프라처럼 전 고점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은 다 고점을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8,000원 1차, 9,000원 2차, 그리고 3차는 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 더 많은 분들을 저희가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요. 종목 상담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장중에도 틈틈이 우리 김쌤께 종목 상담 부탁드리면 봐주실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쌤이 픽한 블라인드 종목이 공개가 될 시간인데요. 제가 재미있는 힌트로 여러분께 힌트를 드릴 겁니다. 제 힌트를 듣고 나도 맞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럼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이 과연 뭘지 우리 김쌤께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최근의 시장 가장 고민되는 건 뭐죠? 조정이 언제 올 것인가? 자,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언제 오는 것보다 왜 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 충격이 외부 충격이 온다면 당연히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속도. 자, 테이퍼링에 대한 경계감과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나는 처음 들어본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노란톡 메신저에 계세요. 그럼 제가 차분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 두 가지 이슈가 만약 글로벌 시장에 출현이 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과거 1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뭐예요? 관련주, 일명 진단키트, 손세정, 마스크 관련주를 빼고 다 밀렸어요. 그죠? 당연히 시장에서는요, 어떠한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악재에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도 있기 마련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우리 시장에 만약 충격이 가해졌을 때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 포트 한 켠에 넣어놓자라는 컨셉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금리 인상 속도,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섹터 그리고 관련 종목이고요. 자, 화면에 제가 기업명도 지웠고요. 다 지웠어요. 대신에 오른쪽에 수급 화면만 딱 띄워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던 것은요, 거래 대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끌, B2,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자라고 했었던 지난 3분기, 4분기와는 다르죠. 올해 1분기와 2분기는. 물론 이미 빚을 내서 투자를 하셔서 더 이상 쓸 돈이 없으시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뭐 좋은 성과도 있지만 또 나쁜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금이 조금은 이탈됐거나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거래 대금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의 수급을 보면요, 거래 대금이 줄어든 그러한 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을 보면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메이저 큰 손들도요, 포트 한 켠에 이 종목을요, 방어 전략으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자, 저의 오늘의 힌트는 조금은 좀 진지했어요. 원래 보통 이렇게 진지하게 드리지 않는데 아무래도 종목을 고른 이유도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조금은 더 중요한 힌트를 우리 최보 학생을 통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쌤의 조금 재미없고 조금 지루한 힌트가 지나갔다면 이제 저의 재미있는 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이라 이 하루가 정말 고되고 힘드셨을 텐데요. 저의 힌트를 들으시면서 피로를 좀 날려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김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쌤께 정말 자주 여쭙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김쌤 야구 팬이시죠? 그렇죠. 어디 팬이신가요? 저는 SK. 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SSG 이름을 바뀌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첫 두 글자로 드릴 힌트는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는 야구팀입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순위가 조금 그렇죠. 꼴찌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주 좀 뒤에 있는 팀이기도 자주 하죠. 뒤에 있죠. 이 독수리, 땡땡 그렇죠. 독수리가 생각나는 그 팀의 이름 첫 두 글자가 오늘의 종목 첫 두 글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쌤 또 좋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제가 이 스포츠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토트넘이 최근에 이 말이 좀 많더라고요. 선수들이 그렇죠. 유출된다 만다 말이 좀 많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 중에 우리 전 국민이 모르는 선수 모르지 않는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이름이 뭐죠? 손흥민 선수죠. 그렇죠. 이 손흥민 선수의 성씨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다음 글자는 우리나라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선수입니다. 바로 손흥민과 같이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이름이 그렇죠. 뭘까요? 해리케인이라는 오! 공격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이 땡리케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이름 앞글자도 우리 손흥민 선수의 성씨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두 글자 힌트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야구 선수들은 아마도 이 팔에 좀 이것을 들 것 같고 축구 선수들은 다리에 이것을 좀 들 것 같긴 그렇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조금 이 접촉사고가 났다 하면 뭘 불러야 되죠? 뭘 불러야 될까요? 보험회사를 불러야죠. 그럼 그쵸? 오늘은 잘 맞춰주시네요. 그렇죠. 네, 이것을 불러야 합니다. 이거를 쫙 줄여서 불러주시면 오늘의 종목 힌트가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한밤 김쌤과 처음으로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면서 다들 많이 맞춰주고 계신지 확인하러 제가 직접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더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만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보험주를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금리 인하가 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고금리 상품을 고정금리로 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 차이만큼 누가 보전을 해야 되죠? 기업에서 보전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된다면 기업이 보전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들고 보전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든 만큼 회사 기업의 영업 실적이 좋아짐을 의미하고 또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들었던 금리보다 더 많이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를 하는 게 바로 보험주, 은행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은행 관련주도 좋고 저는 보험 관련주도 좋고 충분히 이 두 가지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보험주, 은행주를 단기적으로 나는 10%, 15%, 20%를 볼 거야 해서 매매를 하시는 섹터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네, 중간중간에 우리나라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에 노이즈가 나올 때마다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는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로 하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 손해보험만 좋나요? 다른 손해보험을 갖고 있는데 그건 안 좋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같은 섹터 안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같은 흐름을 틈타서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대신 그 안에서 제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하나손해보험이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셀트리온은 레케로나에 대한 치료제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회복하나 했지만 중간에 갑작스럽게 중화권 증시가 폭으로 휴장이 되면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공백이 있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시간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3대 지수 중에서도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이 지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의 지금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마감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바 저희는 오늘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